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직업 상담사 2급 1차 필기 시험을 대비해서 직업 정보론 기본 이론 공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요. 직업 정보의 종류, 특히 이제 공공 직업 정보와 민간 직업 정보의 특성에 대한 공부를 한 데 이어서 저희가 앞에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직업 정보를 생산 제공할 때 사용할 또는 정보 수집에 있어서 사용할 표준화된 공공직업정보 제공 자료 4가지 중에서 저희는 1장에서 2가지를 공부합니다. 그게 한국직업사전하고요. 두 번째 한국직업전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 2가지 한국표준직업분류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이제 2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표준화된 공공직업정보 제공 자료로서의 한국직업사전을 보게 될 겁니다. 이 한국직업사전의 경우는 이게 여러분들 뭐 표준화된 공공직업정보 제공 자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공공 직업정보의 특성,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고 객관적이고 그죠? 자, 이러한 특징을 모두 갖습니다. 그래서 한국직업사전의 경우는 처음 만들어진 이후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발간 연역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969년에 우리나라에서 한국직업사전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후에 일회적으로 이걸 계속 사용하거나 또는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직업세계의 변화에 따라서 한국직업사전이 지속적으로 개정되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재를 보시면 저희 교재를 보시면 이 한국직업사전이 2012년에 통합본 4판이 만들어져서 이것을 지금까지 쭉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2019년에 드디어 통합본 5판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개정 내용으로 좀 대체를 하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의 수업에 대한 강의 자료를 별도로 좀 제가 첨부해 드렸죠.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요 직업사전의 총론 내용들은 좀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첨부해 드린 강의 자료를 가지고 요 앞부분을 좀 공부를 할게요. 그래서 그동안 2012년에, 그러니까, 그 전부터 2012년에, 개정이 한번 크게 있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통합본 4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2011년까지는 통합본 3판을 사용했었죠. 그러다가 2012년에 통합본 4판이 만들어져서 이걸 지금까지 쭉 사용해 오고 있었어요. 사용해 오고 있으면서 2012년 이후 매년 직종별 직업사전을 계속 개정을 해서 이걸 발간하고 있었죠. 그래서 직종별로 직업사전을 계속 개정 발간, 직무조사를 직업마다 이제 새로 해서 하다가 이거를 2019년 하반기에요. 하반기에 드디어 통합본 직종별로 직업사전을 개정 발간한 것들을 이게 모은 거예요. 모아서 통합본 5판이 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내용은 이 통합본 5판일 거예요. 이게 2020년 이후부터는 이제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 직업사전에 관한 내용의 앞부분은 제가 첨부해드린 강의 자료로 대체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강의 자료를 좀 볼게요. 자, 그래서 한국직업사전 2019 통합본 제5판에 발간과 더불어서 이 머릿말 개요에다가 똑같아요. 우리가 직업사전을 왜 만드느냐, 이 만든 것들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다음에 이 만든 것들이 이런 곳에 이런 사람들에게 좀 사용되었으면 바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됩니다. 특히 개정의 연역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발간 목적 뭐 가볍게 좀 보세요. 가볍게 보시면 똑같으니까 이건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한국직업사전은 이렇게
그동안의 직업세계의 변화를 반영해서 2019년에 직종별 직업사전을 발간했던 것들을 모아서 통합본 5판을 이제 발간하게 됐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직업사전은 이런 사람들에게 좀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청소년과 구직자, 그 다음에 이직이나 전직 희망자들에게 직업 선택을 위해서 이게 좀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 및 진로 상담원에게는 진로 선택 또는 직업 취업 상담의 자료로 좀 활용되기를 바란다. 또 이런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했고요. 그 다음에 직업훈련 담당자에게는 직업훈련 과정의 개발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겠고, 그 다음 직업 관련 연구자들에게는 직업분류 체계 개발, 기타 직업 연구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겠다 등등등 있습니다. 그리고는 양가로 이번에 발간 연역을 보시면요. 뭐 앞부분까지는 다 똑같죠. 그런데 저희 교재에서는 이제 통합본 4판을 전제로 해서 교재가 작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2012년에 통합본 4판이 발간된 이후 드디어 2019년에 통합본 5판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되었다 하는 내용이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통합본 5판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냐, 요건 좀 보셔야 되잖아요. 이제 특징. 그래서 통합본 5판의 특징은 어떻게 될 거냐, 요걸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죠. 그래서 개정 연역에서 봅시다. 마지막 칸에서. 그래서 2012 통합본 4판이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까지예요. 그래서 2012년부터 2018년간 직종별로 조사한 직업들에 대한 직무 내용을 재검토, 그 다음에 통합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별 직무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직업이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등장으로 새롭게 등장한 직업에 대한 추가 조사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국내의 전체 직업을 총망라했다. 그래서 한국직업사전은 만여 개가 넘는 우리나라의 직업들에 관한 이런 정보들을 수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본 5판에 수록된 직업 수는 지금 현재 통합본 5판에서는요 12,823개의 직업입니다. 본 직업하고 이제 관련 직업을 포함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통합본 4판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관련 직업하고 본 직업을 합치면 한 9,298개, 만 개 조금 안 되죠. 이런 직업이었는데 지금 통합본 5판에서는 만 개가 넘었어요. 그래서 12,823개의 직업 수가 있고요. 유사명칭까지를 합치면 이제 한 16,891 정도 개수의 직업에 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예요. 그래서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에 바뀌거나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이런 직업들에 관한 직업세계 변화가 반영된 이런 직업사전의 개정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양가로 3번을 보시면 직업사전의 구성체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드디어 통합본 5판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 통합본 5판에서는 이제 구성체계가 나오잖아요. 직업사전의 구성체계 그러면 구성체계가요, 여러분들, 저희 교재에서는 이제 과거에는 이게 크게는 직무정보하고요, 부가직업정보가 있어요. 크게 직업사전에서 어떤 직업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게 되면, 그래서 직무정보가 이제 4가지가 있죠. 직업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직업의 명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직무 개요가 있어서 한두 줄 정도 그 직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한 줄 내지 2줄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써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써놓는 수행 직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요 4가지가 이제 직무 정보였고요. 그 다음에 부가직업 정보라 그래서 여기가 한 13가지 정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규교육이라든가 숙련기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직무기능 등등등 해서
한 13가지 정도의 부가직업 정보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직업사전의 구성체계 그러면 직업코드, 본직업의 명칭, 직무개요, 수행직무, 부가직업 정보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객관식에서는 이제 여기와 여기를 섞어놓고 골라내는 문제죠. 그래서 다음 중 직업사전에 부가직업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는 그러면 이 속에다가 요걸 하나 집어넣으면 이게 정답인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이. 그래서 이게 크게는 여러분들 이렇게 둘로 구분하시고 직무정보에 4가지, 부가직업정보에 13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기존에는 통합본 4판까지는 요걸 직무정보라고 그랬거든요. 요걸 부가직업정보라고 하고 그랬는데 이게 논리가 조금 안 맞잖아요. 명칭이. 그래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 요거를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본직업정보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본직업정보. 그러니까 이제 깔끔해졌잖아요. 본 직업 정보하고 부가 직업 정보. 예쁘죠?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명칭의 개정이 좀 있었다. 둘 다 직업 정보인데 요 4가지는 본 직업 정보고 요 13가지는 부가 직업 정보다. 그래서 본 직업 정보와 부가 직업 정보로 명칭이 바뀌었다. 요 정도도 일단은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직업 코드는 한국 고용 직업 분류잖아요. 고용정보원이 분류했던 한국 고용직업 분류의 코드를 사용하거든요. 2011년 통합본 3판까지는 한국 표준직업 분류 코드를 썼었어요. 그러다가 2012 한국 직업사전 통합본 4판부터 이제 고용정보원에서 분류한 고용직업 분류 코드를 사용을 하는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고용직업 분류가 요게 개정이 됐잖아요. 개정이 돼서 직업 코드 번호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확인을 할게요. 자, 그래서 강의 자료를 보시면 우리 교재 옆에다가 강의 자료를 놓고 좀 보세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양가로 3번 직업사전의 구성체계를 볼 건데 거기 보시면 제가 한국 직업사전의 구성, 직업정보의 구성의 예를 하나 우리와 관련된 직업인 직업상담 사로 지금 제가 예시를 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업사전의 구성체계를 보세요. 크게 이제는 본 직업정보와 부가직업정보로 나뉜다. 이렇게 개정 내용에 따라서요. 예전에는 직무정보와 부가직업정보로 나뉜다고 했는데 이제 본직업정보와 부가직업정보로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수업자료에서 보시면 그리고는 이 본직업정보에는 4가지가 들어가죠. 직업코드, 본직업명칭, 직무개요, 수행직무. 그리고는 부가직업정보에는 13가지 부가직업정보가 들어가요. 이거 일단은 지금은 외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예시를 들어놓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확인할 건데 직업코드 보세요. 직업코드가 저희 기본 교재에서는 0713이잖아요. 이게 이제 한국 고용직업분류의 세 분류까지 4자리 숫자를 표기한 거거든요. 이게 0713이었어요. 우리 직업상담원의 경우는. 그런데 이게 프린트 보시면 강의자료 수업자료를 보시면 직업코드가 2314로 바뀌었죠. 이게 고용직업분류 코드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고용직업분류의 체계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봤더니 직업상담원이라는 직업은 예전에는 0713이었는데 지금은 2314로 바뀌었고 본직업의 명칭도 통합본 4판까지는 직업상담원이었어요. 직업상담원. 그런데 이게 통합본 5판에서는 이제 직업상담사로 본직업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유사명칭 정도로만 직업상담사라는 게 들어가 있었거든. 본직업의 명칭은 직업상담원이었고 근데 이제는 직업상담사예요. 그래서 본직업의 명칭이 직업상담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일단 보세요. 그래서 직무개요 보시면 뭐 한두 줄 정도 들어가 있죠. 간단하게. 자, 그리고는 이제 직업사전의 개관 간단하게 좀 볼게요. 그래서 개관을 보시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서는 양가로 4번 한국 직업사전의 직업정보 개관에 크게 직무정보와 부가직업정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강의 자료를 보시면 이제 직무정보라는 말 대신에 본직업정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본직업정보와 부가직업정보.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여러분들 시험과 관련해서는 본 직업 정보에 해당하는 네 가지가 뭔지 그 정도 제목은 좀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업 코드, 특히 이제 직업 코드는 통합본 4판 이후부터는 한국 고용직업 분류의 세 분류 네 자리 숫자를 표기한다. 그죠? 그래서 표준 직업 분류 2011년까지는 표준 직업 분류 코드 네 자리 숫자를 썼거든요. 세 분류. 근데 지금은 고용 직업 분류 코드를 쓰고 있다. 이거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본 직업의 명칭 뭐냐 하는 거 간단하게 우리가 좀 보시면 됩니다. 그거 좀 이따 우리가 확인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직업 정보 표에서는 개관이죠. 표에서는 이제 부가직업 정보가 정규교육, 숙련기간, 직무기능, 작업의 강도, 뭐 작업의 장소,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열심히 우리가 좀 봐줘야 될 내용들입니다. 개별적인 내용들까지를. 그래서 직업사전이 어쨌거나 통합본 5판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개정들이 좀 있었다는 것들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본직업 정보 네 가지부터 먼저 볼게요. 본직업 정보 네 가지는 도대체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수록된 거냐 하는 건데, 그래서 그 개관표 밑에 동그라미, 이제 우리 교재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에 직업 코드 있죠? 직업 코드. 자, 직업 코드는 뭐냐? 이게 여러분들 기억번, 동그라미 기억번에 있어요. 직업 코드는 특정 직업을 구분해주는 단위로서, 자, 한국 고용직업 분류의 세 분류 네 자리 숫자를 표기합니다. 여러분들 고용직업 분류예요. 표준 직업 분류 X 해놓으셔야 되죠, 위에다가. 그 다음에 세 분류 네 자리 숫자를 표기합니다. 네 자리 숫자면 세 분류예요. 그래서 소분류 세 자리 숫자 또는 소분류 네 자리 숫자로 표기한다. 틀린 지문이에요. 소분류가 아니라 세 분류입니다. 그래서 직업 분류는 여러분들 직업 분류는 크게는 표준 직업 분류든 고용 직업 분류든 크게 대분류가 있고 중분류가 있고 소분류가 있고 세분류가 있고 세세분류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이제 고용직업 분류에서 여러분들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한국 고용직업 분류가 개정이 돼서 이제는 대분류가 0부터 9까지 분류번호 10개의 대분류를 신설했단 말이에요. 한 자리 숫자죠. 그리고 중분류가 35개의 중분류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대분류 한 자리, 중분류 한 자리, 소분류 한 자리, 세분류 한 자리죠. 그러니까 세분류까지 표기하면 숫자가 네 자리 숫자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만일에 소분류까지 표기했다 그러면 숫자는 세 자리 숫자가 나와야 되겠죠. 대, 중, 소분류 전부 다 각각 한 자리 숫자씩 들어가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직업상담사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도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314잖아요. 이제 직업상담사가 그러면 2314라는 말은 직업상담사라는 직업은 대분류로 보면 대분류 2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분류까지 표기한다면 2, 3이고 소분류까지면 2, 3, 1. 2, 3이 여기가 이제 종교, 사회, 복지 분야거든. 그래서 세분류까지 표기하니까 2, 3, 1, 4가 되는 거죠. 이게 개정 전에는 0713이었어요. 0713. 그래서 지금은 요게 아니라 요걸 쓰겠다. 왜 그런지는 이제 고용직업 분류의 개정의 내 모습을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뒤에서. 자, 그래서 아무튼 직업 코드는 한국 표준 직업 분류 코드가 아니라 고용 직업 분류 코드, 소분류가 아니라 세분류, 네 자리 숫자로 표기한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면 뭐 본 직업의 명칭, 동그라미 2번에 본 직업의 명칭인데 본 직업의 명칭은 그러면 어떻게 정하느냐? 가장 일반적인 명칭으로 본 직업의 명칭을 정합니다. 특별한 뭐 기준,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번 보시면 우리 교재를 보시면 돼요. 이제는 기억번에 본 직업의 명칭은 산업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해당 직업으로 알려진 명칭 혹은 그 직무가 통상적으로 호칭되는 것으로서 직업사전에 그 직무 내용이 기술된 명칭이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을 본 직업의 명칭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업 같은 경우가 통합본 4판까지는 직업상담원이 본 직업의 명칭이었고 직업상담사는 유사 명칭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원자 잘 안 쓰잖아요. 간호원도 지금 다 간호사로 바뀌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통합본 5판으로 개정을 하면서
직업상담원을 본 직업의 명칭을 이제 직업상담사로 바꿨습니다. 직업상담사로. 그래서 그 내용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될 거예요. 됐죠? 그 정도 보시고. 그리고는 이제 통합본 4판까지 해서 본 직업의 명칭이었던 직업상담원이라는 명칭은 유사 명칭에다 집어넣은 거. 바꾼 거예요, 서로. 그래서 지금은 본 직업의 명칭이 직업상담사고 유사 명칭이 직업상담원입니다. 다 사자로 이제 직업 명칭이 바뀌는 추세잖아요. 그죠? 한참 전에 바뀌었어야 되는 건데 요번에 개정을 하면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본 직업의 명칭은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일반적으로 불려지는 호칭, 명칭을 본 직업의 명칭으로 쓰는데 실무에서 그 직업에 종사하는 작업 종사자들이 부르는 명칭하고 회사 내 직제상으로 부르는 명칭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본 직업의 명칭을 그러면 어떻게 정할 거냐 하는 건데요.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번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째 줄에 있죠. 그죠? 니은번의 셋째 줄 보시면 따라서 직업의 명칭은, 본 직업의 명칭은 해당 작업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상위 책임자 및 인사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였다. 밑줄 좀 거두시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작업 종사자들과 그 다음에 회사의 직제상 또는 상위 책임자들이 부르는 명칭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어느 일방의 의견에 따라서 본 직업의 명칭을 정하는 게 아니라 양 당사자 의견을 모두 종합해서, 그죠? 수렴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 지문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자들이 부르는 명칭과 기업 내 직무 편제상 부르는 명칭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작업자들이 사용하는 명칭으로 결정했다. 틀린 지문이에요. 둘의 의견을 모두 종합 수렴해서 결정을 합니다. 어느 일방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해당 작업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상위 책임자 및 인사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였다. 그 문장 정답이 많이 되는 지문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외래어는 꼭 우리말로 본 직업의 명칭을 표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말로 표시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이게 현장감이 없거나 또는 실무상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너무 거스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부득이하게 외래어를 쓸 수도 있죠. 다만 외래어를 쓸 때는 이제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서 기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직업의 명칭은 반드시 우리말로 표기하는 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우리말이지만 외래어로 표기할 때도 있다. 그 정도는 보세요. 그게 D급번에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 D급번에. 자, 그 정도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이제 직무개요죠. 직무개요는 뭐 말대로 개요예요. 그래서 그 직업에 종사하는 작업 종사자들이 하는 일 또는 하여야 할 일, 이걸 우리 직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개요, 개괄적, 간략하게 기술하는 겁니다. 보통 직업별로 한두 줄 정도로 표기를 해요. 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요거를 직무개요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직무개요 보시면 직무개요는 직무 담당자들의 활동이나 활동의 대상, 목적 또는 직무 담당자가 사용하는 기계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간략히 기술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간략히만 밑줄그세요. 개요니까 직무개요는 간략히 기술합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수행직무가 중요해요. 수행직무는요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수행하는 직무의 업무와 과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거예요. 기억번이죠? 수행직무는 직무개요와 달리 직무 담당자가 직무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작업의 내용을 작업 순서에 따라서 기술한 거다. 그래서 직무개요는 한두 줄 간략히 기술하지만 수행직무는 구체적으로 기술한다는 거예요. 구체적 체크하셨어요? 동그라미를 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술하다 보니까 직업별로 수행직무는 보통 한 대여섯 줄 정도로 표기합니다. 그러면 대여섯 줄로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쭉 표기할 때는 어떤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냐가 문제가 되겠죠? 자, 그때 원칙의 1순위는 뭐다? 작업 순서에 따라서 기술한다는 거예요. 작업 순서에 따라서 기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수행직무는 직무개요와 달리 요거는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요. 구체적으로 기술하는데 어떤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느냐 그러면 작업 순서예요. 작업 순서. 이게 1순위입니다. 작업 순서에 따라서 기술한다. 원칙이에요. 그런데
작업 순서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순위가 뭐냐면 작업의 중요도 또는 작업의 빈도가 높은 순으로 표기를 한다는 거예요. 기술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수행 직무는 직무 개요와 달리 구체적으로 직무의 내용을 기술하는데 그때 이 기술의 원칙은 작업의 순서에 따라서고 작업 순서, 작업 공정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는 이 순위가 작업의 중요도나 작업 빈도가 높은 순서에 따라서 기술한다. 그래서 요거는 우선순위예요. 이걸 바꿔치기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수행 직무는 구체적인 내용을 작업의 중요도가 높은 순서에 따라서 기술하였다. 틀린 지문이었어요. 이건 2순위예요. 1순위는 작업의 순서에 따라서 기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업 순서를 동그라미 쳐서 넘버링 1 해놓으시고요. 단 작업의 순서, 즉 공정의 순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 동그라미 쳐야죠. 작업의 중요도 또는 작업 빈도가 높은 순으로 기술하였다. 작업의 중요도 또는 작업 빈도가 높은 순 동그라미 쳤어요. 그리고는 2 이렇게 써놓으셔야죠. 1순위, 2순위. 요거 바꿔치기 하면 틀린 지문. 자,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뭐 나머지 니은이나 디귿은 그냥 가볍게 좀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표준화된 공공직업정보 제공 자료 중에서 한국직업사전에 관한 얘기의 앞부분 총론적인 얘기를 좀 했습니다. 한국직업사전은 특히나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처음에 만들어진 이후에 몇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이루어져서 통합본 4판이 2012년에 만들어져서 이걸 쭉 썼는데 드디어 2019 통합본 5판이 발간되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이 내용이 아직 담보가 안 돼 있어서 제가 강의 자료로 이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요거 프린트 하셔서 옆에 놓고 통합본 4판에서 통합본 5판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내용이 바뀌었는지 좀 확인하시고 전통적인 출제 논점은 어쨌건 4판이든 5판이든 구성책이랑 똑같아요. 직업별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요 직무 정보도 본직업 정보라고 명칭이 바뀌었다. 그래서 현재는 직업사전에서 어떤 직업을 검색하면 여러분들은 그 직업에 관한 본직업 정보 4가지와 부가직업 정보 1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본직업 정보 4가지를 본 거예요. 지금까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부가직업 정보를 볼 건데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가 출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1차 필기시험뿐만 아니라 2차 주관식 시험에도 부가직업 정보 이 13가지 중에서 한 5-6가지는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부가직업 정보까지 해서 직업사전을 마무리 지을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 직업사전, 고용정보원이 발간하는 한국직업사전의 총론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 다음에 특히나 개정된 통합본 5판의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정보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